실전 강의입니다. 내가 이게 시의성 때문에 실전 강의를 계속 해주려고 해요. 오늘 7월 1일부터는 실전 강의는 뭐냐? 결국은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 봐야 될 것이냐, 추자연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지어 나가는 신문이나 공시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하는 방식들이요. 자, 지난번 실전 강의 두 종목이었어요. LG이노텍, 네오팩트. 네오팩트의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을 공시를 분석해 주면서 네오팩트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얘기해 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1,000원 부근에 있던 주가가 지금 1,800원까지 올랐어.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러니까 봐, 차트를 펴놓고 얘기하면 그냥 보이는 가치였지만 차트를 안 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점점 눈에 익기 시작할 거예요. 자꾸 차트를 펴놓고 얘기하지 마. 자꾸 차트를 펴놓고 얘기하면 보이는 가치에 자꾸 집중하게 돼 있어. 그게 습관이야. 그 습관이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럼 차트 안 보면 주식을 못 사. 차트 안 보면 그 회사의 모멘텀을 파악할 생각도 안 해. 차트 안 보면 주식 매수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럼 주식이 차트로 다 설명이 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차트 펴놓고 보는 순간 자꾸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집중하게 돼 있어. 자, 오늘도 시의성 관점에서 실전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아성을 넘보는 K팹리스. 팹리스가 뭐야? 뭐가 없다는 거잖아. 뭐가 없다는 얘기야? 공장이 없다는 얘기야. 공장, 제조 공장이 없다는 얘기야. 이 팹리스의 대표적인 회사가 뭐야? 엔비디아. 엔비디아 공장이 없다고요? 그렇지. 얘들은 납품을 받아서 하는 조립식 제조 공장도 아니야. 얘들은 얘들의 제품을 따로 만드는 아웃소싱 회사가 있는 것뿐이야. 대표적인 회사로 이 엔비디아가 있고, 중국에는 뭐가 있어? 최근에 이제 샤오미가 공장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샤오미가 이것도 대표적인 팹리스야 원래는. 근데 최근에 이제 샤오미 제조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팹리스야. 이 팹리스, 그런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샤오미.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의 대단한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신혁명, 신유통혁명의 어떤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이런 엔비디아 같이 성장할 회사.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엔비디아만큼 성장할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미 다 큰 회사를 찾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했지. 이미 다 성장하고 난 뒤에 성장 속도는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그 성장 속도가 지금 엔비디아만큼, 샤오미만큼 커질 회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봐야지. 여기서 읽어보자고. 미래 반도체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느 회사가? 퓨리오사 AI 설계한 NPU는 엔비디아 GPU보다 효율이 높다. 야, 엔비디아 GPU보다 효율이 높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라고? 그게 퓨리오사 AI라고? 퓨리오사 AI는 비상장 회사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한번 방문했던 회사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로부터 어디? 마크 주커버거가 이거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런 회사야. 근데 그들의 NPU라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낫다. 퓨리오사는 기존 GPU와 중앙 처리 장치보다 AI 연산 효율이 월등히 높은 NPU를 설계한다.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 요게 별표야. 그러면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회사가 있죠.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뭐, 그들이 엑시트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들의 엑시트 구조는 어떻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하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요거 좀 이따 설명할까? 좀 이따 이 칠판을 지우고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LX 세미콘. 요것도 팹리스였어요. 근데 국내 유일 연매출 1조가 나왔어. LX 세미콘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구동 분야에서 세계 2위에 올라가 있다. 그죠? 최근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야. 그리고 전력 관리 칩 PMIC,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까지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다. LX 세미콘. 자, 팹리스 회사
요거 두 개 꼭 알아둡시다. LX 세미콘. 그 다음에 자 퓨리오사 AI는 알아둬야 되지만 상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아 지금 퓨리오사 AI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엑시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줄게. 자, 우리가 흔히 자문사, 자산운용사, 그죠? 가 있어. 자문사보다 더 큰 개념이 자산운용사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창투사, 그 다음에 신기사라고 불러, 신기사. 이렇게 있어. 자, 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도 보면 창투사보다는 신기사가 큰 개념이에요. 자문사보다는 자산운용사가 큰 개념이고. 얘들은 어디 투자해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얘들은 어디 투자해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상장이야. 상장사 주식이야. 자문사, 자산운용사는 대다수 상장사 주식입니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어디에 투자할 수 있어요? 비상장사 주식. 그러니까 얘들은 상장 주식이니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얘들은 선물에도 손대, 외환에도 손대고 그런 거에 다 손대. 그러니까 매매가 잦을 수밖에 없어. 이런 회사들은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자, 딱 정해지지 상장 주식이나 그런 데 투자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한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데 얘들은 엑시트 구조, 즉 팔 수 있는 구조가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 M&A. 또 하나 뭐 있어? 상장. 이러면 엑시트 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엑시트가 안 돼. 그럼 얘들은 잦은 매매를 하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제 존버야. M&A 될 때까지 혹은 상장될 때까지 주구장창 강제 존버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자문사는 자산운용사는 많은 회사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창투사와 신기사는 잘 안 망해. 왜 보면 계속 연성장을 계속 기록해. 왜? 쟤들은 비상장이면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얘들은 안 망하고 얘들은 망해요? 얘들은 잦은 매매를 하는 거야. 그죠? 얘들은 20개 중에 한 개만 상장돼도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 그럼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종목을 들어갔어. 근데 한 종목이 500%, 700%, 막 1000%를 갔어. 그지? 10배가가 됐어. 그러면 나머지 손실을 덮고도 남겠죠. 왜? 끼케야 그것들 손실 남았자 30%, 40%, 뭐 심하게 나인 게 70%까지 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2억을 들고 20종목에 들어갔어. 1000만원씩 해서. 그 나머지 다 손실 났어. 그 10%, 20%뭐 이래 손실 쭉 났어. 근데 한 종목이 10배를 갔어. 자, 이러면 1000만원이 얼마 됐다? 2억이 됐잖아. 그럼 나머지 손실이라도 나머지 다 잃었다 해도 본전 이상은 된 거잖아. 맞지? 2억을 가지고 1000만원씩 20종목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한 종목이 20배를 갔어. 그러면 1000만짜리가 20배 갔으면 2억 아니야. 그죠? 나머지 다 손실나도 본전 이상이잖아. 그지? 본전이잖아. 나머지 다 깡통 났어. 막 상장 폐지되고 다 해도 그래도 정리매매해갖고 건질 거 아니야. 그래 이게 그럼 손실이야? 그 얘들은 강제 존버기 때문에 잘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니까 망할 소지가 높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될 건 뭐냐? 결국은 위로는 뚫려 있고 밑으로는 제한이 있는 시장에서 얘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가지만 얘들은 빠져봤자 한두 종목만 상장이 돼서 20배, 10배 이상의 가치가 나오면 나머지 손실을 덮고도 남는다잖아. 그러니까 길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왜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2억을 가지고 20종목을 들어갔어. 아니 1억 가지고 10종목을 들어갔다 치자. 근데 왜 1억 갖고 10종목을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나요? 얘들처럼 강제 존버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인데요. 왜 안 나요? 라고 물으면 자, 심리적인 부분. 올라오면 죽이쁘니까. 10배 가기 전에 다 죽이뼈. 5배 가기 전에 다 죽여. 야, 5배가 뭐고. 몇십 프로 나오면 다 죽여. 근데 손실은 40%, 50%라도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가. 그럼 뭐 그게 수익 나는 계좌, 손실 나는 계좌. 손실 나는 계좌예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 이런 창투사들은 항상 살아남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심리상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개념서 자문사, 자산운용사는 왜 망할 수 있다? 강제 존버가 아니니까. 잦은 매매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세금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계속 잃는단 말이야. 그리고 수익을 못 참고 이러면 잃을 수밖에 없다. 하고 나한테 적용해 보라니까
그 다음에 창출사고 신기사는 엑시트 구조가 M&A하고 상장밖에 없는데 강제 존버지 기다려야 돼. M&A 10배 터졌어. 상장 20배 터졌어. 그럼 나머지 투자했는 거 다 손실나도 나는 벌었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창투사만큼도 기다리지 못하는 매매를 하고 있구나를 자각하시면 돼.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을 자꾸 기도 매매를 하시는데 기도하지 마. 자꾸 네 진짜 웃기는 게 여러분 내 얘기를 듣고 자꾸 주식의 노예가 돼가는 걸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모니터를 닦을 때 자꾸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린다. 이거 왜? 올라가길 바라니까. 그지? 모니터 밑에 라이터 불을 한 번이라도 붙여본 적 있다. 여러분 주식의 노예가 된 거야. 괜히 빨간색이 좋아진다. 빨간 팬티를 입고 주식이 올라가길 바란 적이 있다. 주식의 노예가 된 거야. 그지? 나는 파란 볼펜이 싫어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가 너무 싫어요. 이런 거는 주식의 노예가 된 거야. 주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주식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했습니다. 딱 끝!